아라곤의 캐서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죠. 메리 1세입니다. 여러분 메리 1세를 보는 순간 이 모습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고약해 보이죠. 왜소하고 깡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게 얼굴이죠. 얼굴 표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주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근시였기 때문이죠. 근시면 우리가 어떤 표정을 많이 짓죠? 눈을 이렇게 찡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메리 1세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그 수많은 인생 역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메리 여왕, 메리 1세 그러면 두 명의 여왕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구별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두 명의 메리 여왕입니다. 왼쪽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잉글랜드의 메리 투더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 메리 투더의 이복 동생이고 메리 투더가 죽고 난 다음에 여왕으로 등극한 인물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참수시켰던 인물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헨리 8세와 캐서린, 메리 1세의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 이 메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혹시 짐작하십니까? 외롭고 비참했겠죠. 더 외롭고 비참한 일을 아버지 헨리 8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에게서 공주 자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금까지 전부 다 빼앗아버렸죠.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은 헨리 8세가 재혼하기 전까지 헨리 8세의 유일한 무남 동녀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근데 부모의 이혼으로 하루아침에 공주에서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을까요? 그녀를 더욱더 비참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녀의 이복동생이죠. 엘리자베스가 세례성사할 때 이 메리 공주는 시녀로서 이복동생 엘리자베스를 보좌했습니다. 이때 기억이 그녀의 가슴에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계모 엠블린, 그녀를 냉대했습니다. 엠블린이 천일 동안 왕비에 있는 순간순간 이 메리 공주는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엠블린도 결국 런던 탑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왜 참수를 당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왜 참수를 당했을까요? 그렇죠. 아들을 못 낳아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녀에게 씌워진 제목이 3가지 정도 되었는데요. 간통, 반역, 근친상간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이 엠블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헨리 8세는 엠블린과 헤어져야만 됐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아야 됐기 때문이었죠. 원래 이 엠블린한테는 화형이 언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엠블린하고 그래도 결혼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용을 보여준 거죠. 화형에서 참수형으로. 그리고 아주 목을 잘 자르는 사형 집행관을 이 엠블린한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네, 끔찍하죠. 이 헨리 8세가 엠블린이 죽고 난 다음에 11일, 정말 짧은 기간 아닙니까? 11일 만에 재혼했던 여성입니다. 역시 엠블린의 시녀였죠. 제인 시모어입니다. 이 제인 시모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헨리 8세는 살아생전에 제인 시모어한테 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My true wife. 나의 진정한, 진실된 와이프라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을 불러주었을까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My true wif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인 시모어 무덤 옆에 헨리 8세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제인 시모어가 낳았던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죠. 이 에드워드 6세를 낳자마자 제인 시모어는 10여일 만에 출산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6세는요, 9살에 즉위했습니다. 정말 어린 왕이지 않습니까? 9살에 즉위했던 어린 왕 에드워드 6세는 7년 정도 재위하다가 16살에 병사하고 맙니다. 병이 들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서 메리 1세가 잉글랜드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무려 37살이었습니다. 이 메리 1세가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늘 꿈꾸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카톨릭 국가로 잉글랜드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그리고요,
메리 여왕이 제일 먼저 복수를 다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메리 여왕이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복수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미 죽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대상은 토머스 크랜머입니다. 캔터베리 성당이 있거든요. 영국에. 성공회의 대성당인데요. 거기에 있는 대주교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 이 사람은 헨리 8세와 캐서린을 이혼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메리 여왕 앞에는 이 크랜머를 죽여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겠죠. 이 크랜머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회유를 하겠죠.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랜머를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회유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크랜머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믿음 철회서에 서명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니고 나는 카톨릭교다라고 서명을 했죠. 그렇지만 메리 여왕 누굽니까? 복수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어의 여왕인데 이 크랜머를 다시 화영장으로 보내버리죠. 화영장에 들어선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크랜머 대주교는 자신이 믿음 철회서에 서명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종교, 개신교, 성공회로 복귀를 하죠.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마음과 모순되게 서명하였기 때문에 내 손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불에 탈 때 내 손이 제일 먼저 불탈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 크랜머 대주교가 불에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죠.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 철회서에 서명했던 그 오른손을 제일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잉글랜드의 개신교들한테 알려졌고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이 성공회가 많이 퍼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국판 2차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라에서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성공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크랜머 대주교의 순교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화영으로 잉글랜드의 피바람을 몰고 온 메리 1세인데요. 유럽 역사를 보다 보면 화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화영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잔다르크가 있죠. 똑똑합니다. 잔다르크 역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화영을 많이 시킬까요? 장작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연옥은 죄를 씻는 거죠. 죄를 씻고 나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죠. 이 죄를 씻는 방법이 바로 불에 타야만 씻겨진다는 거죠. 죄를 씻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이렇게 화영장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리 1세가 제위했던 그 시절에 약 300여 명이 말뚝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랜머 대주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 개신교들까지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메리 1세를 잔인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리 1세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타이틀, 꼬리표가 있죠. 그 꼬리표가 바로 블러드 메리입니다.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잉글랜드의 연산군이라고 부릅니다. 잉글랜드 연산군 메리 1세. 그런데 이 잉글랜드의 연산군이었던 메리 1세는 30대 초반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메리 1세의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공주 시절에 결혼을 통해서 메리를 중심으로 가톨릭 세력들이 뭉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리 1세는 항상 이런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도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 띈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메리 1세가 픽했던 남편감. 잘생겼죠?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입니다. 펠리페 2세 보니까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29. 오, 너무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당시 펠리페는 27살이었고요. 메리는 38살이었습니다. 자그마치 11살 차이입니다. 거의 띠동갑 연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띠동갑 연하에 이렇게 잘생긴 외모까지 어쩌면 그렇게 모녀가 남자 보는 눈이
똑같을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법에서는요, 여왕이 결혼을 하면은 이 여왕의 직위와 여왕의 소유물을 그 남편이었던 사람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리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한다면 그녀의 직위가 그대로 남편한테 넘어가가지고 펠리페가 영국 국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영국 국민들이 말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죠. 다시 말해서 영국이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꼭두가시 이렇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대표적인 반란이 토마스 와이어트 경의 반란이었습니다. 여왕의 애국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펠리페와의 결혼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왕은 결혼을 했습니다. 펠리페를 지독히 사랑했죠. 비록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녀가 펠리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메리 여왕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녀가 항상 초상화를 찍을 때 착용했던 펜던트 같은 진주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바로 남편이었던 펠리페 2세가 결혼식 때 결혼 예물로 준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습니까? 이 메리 1세는 펠리페 2세의 후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도 했겠지만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그 아들을 자신은 낳고 싶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 혼자 낳습니까?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월말 부부, 주말 부부 그것을 넘어가지고 연말 부부, 아니에요. 2년, 3년마다 펠리페 2세는 영국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메리 여왕을 보러 오지 않았죠.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메리 여왕의 상심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런데 한 번씩 올 때마다 이 메리 여왕의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이라고 착각이 날 정도로 배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상상 임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상상 임신을 한 거였죠. 훗날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 메리 여왕의 배 속에는 난소 종양이 생기고 있었다는 거죠. 종양이 커지면서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상상 임신을 겪는 동안 펠리페 2세는 메리 여왕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이 메리 여왕은 점점 우월해지겠죠. 남편을 간절히 원했지만 이 남편은 스페인에 돌아가고는 더 이상 영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펠리페 2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여왕한테 어떤 제안을 합니다. 간곡히 설득을 하죠. 그 설득이 뭐였을까요? 그녀를 더욱더 힘들게 한 것. 당시 스페인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옆에 잉글랜드가 함께 하기를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가 바랬다는 거죠. 메리 여왕의 선택은 어떤 거였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안 도와주겠습니까? 당연히 메리 여왕은 사랑하는 남편 펠리페 2세를 위해서 온 국민이 반대하는 징집을 해서 프랑스에 스페인 군대를 돕기 위해서 잉글랜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레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때 칼레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잉글랜드한테요. 이 섬나라 잉글랜드에게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 칼레였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쟁 들어보셨죠? 아마 잔다르크가 활약했던 전쟁으로 유명할 건데 이때 100년 전쟁 때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잉글랜드의 땅이 사라졌지만 100년 전쟁이 지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프랑스 내의 영국 땅, 그게 바로 칼레였다는 거죠. 이 칼레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영국은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양모를 수출하면 이 칼레가 거점이 되어가지고 유럽 지역에 판매가 되는 거죠. 이 칼레에서 거둬들이는 관세 수입의 대부분이 영국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영국 재정 35%를 이 칼레에서 나오는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잉글랜드한테는 엄청난 손실이었다는 거죠. 점점 늘어납니다. 안티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메리한테는 안티만 늘어났고 그녀는 늘 사랑받고자 했으나 어느 누구의 사랑도 얻지 못했습니다. 비운의 여왕이었죠. 아버지도 남편도 영국 국민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말년에 중얼중얼 거렸던 게 있다고 그래요. 두 단어인데요. 펠리페, 칼레. 펠리페, 칼레.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고 간절히 원했던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리 1세는 죽을 때 이런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죽으면 심장에 펠리페와 칼레 두 글자가 박힐 것이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둔 세인트 제임스 궁전입니다. 1558년에 숨을 거두었는데요. 그녀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5년간의 공포 정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영국 국민들, 잉글랜드 국민들이 너무나 환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죠. 펠리페 2세입니다. 이 펠리페 2세는 메리 여왕의 죽음을 보고 어떤 애도를 보냈을까요? 메리의 죽음에 대해 적정한 정도의 슬픔을 느낀다. 정말 매정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매정한 일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숨을 거두기도 전에 이 펠리페 2세가 청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청혼한 여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메리 여왕의 이복 동생이자 이 펠리페 2세의 처제였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메리 여왕에게 유일한 혈육은 이 엘리자베스 1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가는 메리 여왕에게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메리 여왕이 묻혀 있습니다. 메리 여왕은 죽으면서 그녀의 어머니 아라곤의 캐서린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녀가 가장 미워했던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 1세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 또한 비극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라곤의 캐서린과 피어의 메리, 이 두 여인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라곤의 캐서린과 피어의 메리 인생에 교집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는 아들을 낳겠다는 강박증이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죠. 그래서 캐서린과 이혼을 했고 딸 메리를 피어의 군주라는 꼬리표를 달게 만들었던 아버지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꼭 헨리 8세 때문에 이 두 여인이 불행해졌을까요? 캐서린은 죽을 때까지 잉글랜드의 왕비이자 유일한 합법적인 헨리 8세의 아내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메리 1세는 어머니 아라곤의 캐서린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종교였던 카톨릭을 잉글랜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화양장으로 보냈죠. 그리고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버림받기 싫었죠. 그래서 남편 펠리페 2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는 불행한 삶을 마감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 강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만 빌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먼저 감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